용해도가 130이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해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용매 100g 속이지 맞지? 내가 물이라 할게. 물 100g 속에 용질 얼마 있다는 거지? 130g 있다. 이렇게 해석해. 지금 쪽에 나타나 있는 130이라는 숫자는 용질의 숫자를 나타낸 거야. 용질 숫자. 알아두세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되게 안 되게? 이제 우리 물질 특성 다 배웠습니다. 물질 특성 몇 개 배울게요? 5개.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이렇게 5개 배웠다. 알겠지? 그런 식으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용해도.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잘 해야 되냐면 중학교 2학년에서 바로 2번 고체 용해도 갈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서는 이 고체 용해도가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고체 용해도. 그렇지? 우리 책 저기 70쪽에 보면 제일 밑에 기체 용해도 보이나? 기체 용해도는 선생님 오늘 시간에 수업을 안 할 건데 기체 용해도는 아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도 나오는데 이 고체 용해도는 중학교 2학년 때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무조건 출제합니다. 그렇지? 그것도 계산 문제로 출제하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너희들 고체는요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희들 소금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녹아, 잘 안 녹아? 잘 녹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 용해도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 용해도는 크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여기에 보면 용해도 있는데 반드시 단위까지 봐줘야 될 게 가로 해가지고 그램 퍼 물 100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이 온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늘 여기 그램 퍼 물 100g이라는 거는 물이 100이라는 거는 숨어 있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물 100입니다. 알겠지? 물 100일 때 요 그램이 뭐냐면 용질의 그램이에요. 용질의 그램.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용해도가 130이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물이 100일 때 용질은 130g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알았지? 근데 학생들은 용해도가 130 그러면 물 100일 때 용질 30 그러거든요. 틀린 말입니다. 그 숫자는 용질의 숫자예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온도가 높으면 고체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숫자를 잠깐 볼 건데 20에 20. 자, 여기가 20도 20. 그 다음에 35도. 아, 35도가 아니고 50도. 50도일 때 35도. 70도. 됐나요? 자, 그러면 해석해보자. 자, 이 그래프는 물이 얼마일 때를 나타낸 그래프입니까? 100일 때 나타낸 거야. 그러면 물이 100일 때 20도씨에서는 용질 몇 g까지 녹을 수 있어요? 20g. 50도씨 있을 때는 몇 g까지 녹을 수 있어요? 35g.
70도씨에서는 몇 g까지 녹을 수 있어요? 60g까지 녹을 수 있다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요 지점에 있어요. 그럼 지금 A는 온도가 몇 도야? 70도. 근데 70도에서 아까 최대 60까지 녹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A는 지금 몇 g 녹아 있어요? 그래서 상태가 무슨 상태? 돌파 상태.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 맞죠? 돌파 상태까지 배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섭출량이거든요. 그래서 섭출량이 계산 어떻게 하냐면, 처음 온도에서 녹아 있는 용질의 양 빼기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 녹을 수 있는 양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섭출량 계산 이거는 문제로 나오거든요. 문제로 나오니까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암기를 하고 있어야 섭출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는 양 빼기 냉각한 온도에서 녹아있는 양. 요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그러면 문제는 뭐라고 출제할 거냐면 A를 20도씨까지 냉각을 했다. 20도씨까지 냉각했다. 섭출량은 이렇게 물어요. A를 20도씨까지 냉각했을 때 섭출량은, 그러면 아까 우리 섭출량은 처음 녹아있던 용질의 양, A 지금 처음 녹아있던 용질의 양 얼마예요? 35 그래 빼기 2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얼마인데요? 20g. 15. 요게 섭출량. 요게 섭출량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책 잠깐만 보세요. 자, 우리 책에 1번 용해와 용액. 자, 1번에 용해 돼 있는데 그건 눈으로 봅시다.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갖다가 용해라는데, 밑에 줄처럼 용질 줄처럼, 그 밑에 녹는 물질, 예를 들어서 설탕 같은 거야. 오른쪽에 용매 줄처럼 녹이는 물질 줄처럼 물 같은 거예요. 물 같은 거. 그 다음에 녹는 거를 갖다 용해 줄처럼 용해. 그럼 녹으면 용액 줄처럼 용액. 용액.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설탕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용액의 종류 동그라미 쳐봐. 먼저 포화용액 줄치세요. 포화용액. 뒤쪽에 쌤 1년대 줄쳐라. 용매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 최대로 녹아있으면 포화용액. 밑에 불포화용액 줄쳐라. 오른쪽에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용액. 용질이 적게 녹아있으면 불포화용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강의 찾아봐라. 플러스 강의. 너희들 플러스 강의 1번 한번 봐봐. 1번. 1번을 보면 지금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용해도. 거기서 빨간 선 보이지 맞지? 빨간 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포함이 돼. 알았지?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요 선에 있는 요 점들은 전부 다 포화 상태입니다. 뭐냐면 2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20인데 내가 요 지점에 점 찍히면 포화라 그랬지. 50도씨에서 최대 35까지 녹을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찍혀져 있으면 또 포함이야. 70도씨에서 60까지 녹을 수 있는데 내가 요 지점에 있으면 포함이다. 다시 얘기해서 요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포화예요. 알았지? 근데
그 그림 봐라. 곡선 밑에는 다 무슨 상태야? 불포화 상태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2번 바로 같이 줄쳐라. 포화 용액 만드는 방법. 자, 밑에 있는 그래프 봐봐. 그래프 보면 A가 지금 상태가 무슨 상태야? 불포화지. 그거를 포화로 바꾸려 그러면, 자, 밑에 글자에 줄치자. 온도를 낮추거나 줄치고 용지를 더 녹여 줄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포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됐다. 다시 본문으로 가자. 자, 이번에 용해도 동그라미 치세요. 용해도 동그라미 치고 뒤쪽에 어떤 온도 가로치세요. 어떤 온도. 쌤 방금 전에 해석할 때 봐라. 20도씨에서 얼마, 50도씨에서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 온도부터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떤 온도 가로쳤으면 뒤쪽에 줄쳐라. 용매 100g 줄치고 저 뒤에 용질의 그람수 줄치면 돼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 밑에 1번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뒤쪽에 줄쳐라.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줄치고 동그라미 2번 용해도는 용매, 용질, 종류,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냥 그거는 읽어만 보면 됩니다. 그 밑에 3번 고체 용해도 줄쳐라. 너희들 고체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녹아 안 녹아? 더 잘 녹는다 했지? 그래서 뒤에 줄쳐.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 그 다음 그 뒤에 압력은 그냥 눈으로 보세요. 우리 고체는 압력에 영향 거의 받지 않는다 맞지? 그래서 그거 눈으로 보고. 동그라미 1번 용해도 곡선.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 용해도 곡선입니다. 그 용해도 곡선에서 곡선이 제일 급한 게 누구예요? 질산칼륨이다 맞지? 제일 완만한 건 누구니? 염화나트륨.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좀 읽어볼게.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그 온도에서 포화용액이다. 요 얘기야. 여기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무슨 상태라고 그랬지? 포화 상태. 포화용액이다 맞지? 그 다음 그 밑에 용해도 곡선에 줄쳐라. 기울기가 클수록 줄쳐. 그 밑에 용해도 변화가 크다 줄쳐라. 이건 당연한 소리지 맞지? 기울기가 크면 용해도 변화가 큰데 그럼 그러면 뭐 하는데요? 화살표 줄쳐. 석출되는 양이 많습니다. 곡선이 가파를수록 석출량은 많습니다. 다음 그 밑에 2번 용질의 석출 그래가지고 그 밑에 석출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별표 3개 치고 줄쳐라.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 온도에서 용질의 양 빼기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보고 줄쳐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어디 넘기냐면 74쪽 넘기고 74쪽에 이제 용해도 곡선 해석할 겁니다. 알겠지? 자, 거기 보니까 질산나트륨도 있고 질산칼륨도 있고 염화칼슘도 있고 염화나트륨, 황산굴이 이렇게 다 있는데 자, 옆에 있는 설명 봐봐. 1번 특정 온도에서 물질이 용해되고 그랬는데 20도씨에서 자 20도 봐봐. 그리고 질산나트륨 보세요. 질산나트륨 딱 보니까 용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면 물 얼마일 때? 물 100g일 때 용질이 얼마 있다는 거야? 87g. 그래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 그 밑에 20도씨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거. 20도씨에서 쫙 올라가면 질산나트륨이 제일 크지 맞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 2번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누구고? 그래프에서 보니까 질산칼륨이지.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건 누구고? 그 다음 3번 가자. 용액을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 70도씨 보세요. 70도씨 물 100g에 질산나트륨 140을 갖다가 녹아 있는 용액을 20도씨로 냉각하면 질산나트륨 53g이 석출된다 그랬는데 자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보면 질산나트륨 봐라. 질산나트륨
70도씨에서 몇 그램 녹아 있습니까? 140 녹아 있지? 20도씨에서 질산 나트륨 몇 가지 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섭취량 계산 어떻게 한다고? 140 빼기 87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53g으로 계산한다. 그 다음 그 밑에도 봐라. 80도씨 물 100g에 각 물질을 녹여 포화 용액을 만든 다음에 40도씨로 냉각했을 때 섭취량이 가장 많은 거는 기울기가 제일 급한 거지? 누구지? 질산칼륨이고. 섭취량이 제일 작은 건 누구라 해야 돼요? 염화나트륨을 해야 돼요. 그 밑에 유제 1번, 2번 숙제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75쪽 갑니다. 75쪽. 자, 그림은 물질 A, 물에 대한 용해도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밑에 용해도 곡선 나와 있다 그랬지? 그래서 그 용해도 곡선에 나와 있는 거는 물이 얼마일 때 전부? 물이 전부 100g일 때지 맞지? 물이 100g일 때 그래프다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밑에 섭출되는 양 계산 공식 줄 한 번만 더 치자. 섭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 온도에서 용질의 양 빼기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그 밑에 유형 1, 2, 3을 내가 풀어줄 겁니다. 유형 1, 2, 3 풀고 너희들한테 유제 1, 2, 3을 풀어라 할 거예요. 근데 유제 1, 2, 3 중에서 너희들이 풀었을 때 한 개라도 틀리면 용해도 문제 본인 이해 못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유형 1부터 봐요. 유형 1. 자, 이래 보니까 50도씨 물 100g. 그러면 50도씨 물 100g 필기할 필요는 없다. 100g A를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어요. 포화 용액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섭취량. 자, 그러면 봐. 제일 먼저 50도씨에서 물 100g, 이 지금 물 100g 그래프잖아. 그럼 말이 50도씨 정도. 그게 용질 얼마 녹아 있습니까? 35g 녹아 있지? 그러면 35g. 빼기 20도씨.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얼마예요? 20g이지. 섭취량 얼마? 15g이다.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유형 1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유형 2갑니다. 70도씨 물 50g A 25g을 갖다가 녹인 용액을 20도씨로 냉각했습니다. 섭취량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문제는 물을 얼마로 맞춰야 돼요? 물을 50g으로 맞춰야 돼요. 이 문제는 물을 50g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알았지? 그럼 자, 저 그래프 봐라. 저 그래프에는 물이 얼마일 때 그래프야? 100일 때. 그때 70도씨에서는 60까지 녹을 수 있잖아. 그러면 물이 50일 때는 얼마까지 녹을 수 있지? 그런데 나는 25만 넣었다. 그럼 다 녹을 수 있다. 그건 눈으로만 확인하면 돼요. 눈으로 그래프만 보면 됩니다. 근데 20도씨로 냉각하면 저 그래프에서 봐라. 물이 100일 때 얼마까지 녹아요? 20g 녹잖아. 근데 이 문제는 물을 얼마로 맞춰야 되는데? 50g. 그렇지. 물을 50g으로 맞춰야 돼. 그러면 용질이 얼마다? 10g.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물을 아까 이 100을 반으로 줄였으면 용질도 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섭취량 뭐에서 뭐를 계산하면 돼요? 25g 빼기 10해서 15g.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다. 70도씨 포화 용액 320g을 50도씨로 냉각.
그럼 잘 들어라. 자, 우리가 포화용액이라 그러면 뭐하고 뭐를 합쳐야 돼요? 용질하고 용매를 합쳐야 용액이잖아. 저거 봐요. 저게 지금 물이 얼마일 때 그래프야? 100일 때. 용질 얼마까지? 70도씨에서. 그럼 포화용액이 얼마인데요? 160. 저 그래프는 물이 100일 때 70도씨에서 용질 60까지 넣어보니까 두 개 합쳐야 용액이니까 포화용액 160입니다. 160. 근데 문제에서는 얼마라고 돼 있니? 그러면 인마는 물이 얼마일 때입니까? 200g. 그때 용질 얼마 녹아 있는 거야? 120g 녹아 있는 거야. 저 그래프의 두 배다. 이 문제는 알겠지? 그러면 이제 50도씩 보세요. 저기서 50도씩 보면 물이 100일 때잖아? 얼마까지 녹아 있지? 근데 우리 물을 얼마로 맞춰야 돼요? 물 200g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때 용질 얼마 녹는다 해야 돼요? 그렇지. 2배 해줘야 되지, 두 배. 그리고 어디서 어딜 빼면 돼요? 120에서 70에서 50g이 소출량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3번 제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른쪽에 1번, 2번, 3번 지금 풀어보세요. 샘플이 이렇게 집에 가서 개별로 좀 챙겨라. 알았지? 자, 유제 2번. 2번을 보니까 50도씨 물 200g. A가 60g. 녹인 용액을 20도씨로 냉각. 그러면 이거는 문제에서 물이 200g이다 맞지? 저거 보세요. 50도씨에서 저는 물 100g 그래프잖아.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물이 100일 때 35까지 녹지. 물이 200일 때는 그럼 70까지 녹을 수 있는데 나는 60만 넣었잖아. 그러면 난 지금 60 넣은 겁니다. 아까 70까지 녹을 수 있다는 건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60만 넣었어. 그리고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저거 100일 때제 우리 지금 물 얼마로 맞춰야 돼? 200g으로 맞추면 용질은 얼마예요? 40g. 저 20일 때 20, 저 물이 100일 때는 물이 200은 두 배로 해줘야지. 어디서 어딜 빼면 돼요? 요거 빼면 돼요. 난 20이다. 다음 3번 가보자. 50도씨 포화 용액. 그럼 포화 용액 1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용매하고 용질 합친 거다 맞지? 용매하고 용질 합쳤던 게 67.5g. 20도씨로 내가. 그러면 섭취. 자, 저거는 물이 100일 때야 맞지요? 그러면 50도에다가 물이 100일 때 얼마까지 녹아요? 그러면 포화 용액 얼마인데? 135g. 그럼 그래프는 포화 용액이 135g인데 엄마는 67.5g. 그럼 이거는 아까 135에 뭔데 값이? 절반이잖아. 그럼 절반이면 얘를 해석할 때 물이 얼마? 50g일 때 용질 얼마? 그 다음 20도씨에서 냉각. 저거 봐라. 물이 100일 때 얼마까지 녹는데? 근데 우리 물 얼마로 맞춰야 돼요? 50g으로 맞추면 용질 얼마인데? 10g. 뭐 하면 돼? 깨면 돼.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집에 가서 용해도를 너희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계산 문제가 어딨냐면 책 저 뒤에 넘겨. 책 저 뒤에 보면
일단 숙제 뭐에 오냐면 41쪽 보입니까? 저 뒤에 보면 41쪽 나오지? 그거 전부 계산 문제지. 밀도 계산 문제다, 맞지? 밀도 계산 문제 다 풀어오고 41쪽 다 풀어오고요. 42쪽 봐라. 42쪽 보면 전부 용해도 문제입니다. 다 풀어오세요. 43쪽 봐라. 43쪽 전부 다 용해도 문제예요. 수출량 계산하기, 알겠지? 그 세바닥 숙제형 됩니다. 알겠나? 그래서 요 다음 주까지 용해도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오세요. 알았지? 이거 안 익히고 나중에 2-2 학교 시험 치면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익혀라. 알겠지? 마무리하자.